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이제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역세권하고 중공업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만 봤을 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면 5년에서 6년 안에 실이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중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을 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 플러스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은 대부분 이제 공장이라든가 주택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바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가, 공장 밀집 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역세권도 동시에 개발이 된다라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이제 재개발 사업 입지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역세권 250m 이내, 근데 여기 봤을 땐 3년 한시적으로 350m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0m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50m까지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으로서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세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350m 이내이거나 아니면 중공업 지역으로서 면적 자체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개발이 가능하다. 근데 건축물 노후도로 봤을 때 이건 재개발에 있어서 거의 공통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후도 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폭 4m, 이 도로폭 4m에서 8m 같은 경우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블럭이 있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이런 바운더리가 도로폭이 4m에서 8m에 접해 있어야지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측면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지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세권 시프트 플러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만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도 빠르고 사업성도 좋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합쳐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값받고 높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서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로 인해서 내 물건을 제때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 재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현재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게?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리처분이 나고 나서 주택이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 정비 사업의 경우는 입주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신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재당첨 5년 미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놓고 관리처분돼서 입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1년, 2년 안에 또 관리처분이 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관리처분이 나야지 현금 청산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안에서는 5년 재당첨 기준이 미적용이 되고 분상제에서도 적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매 제한 없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 미포함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5년 재당첨 미적용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올해 기회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역세권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현금 청산 걱정도 없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도 미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축에 투자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홍제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홍제역 바운더리로 봤을 때 350m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지역이 바운더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 안에 바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홍제 안에서도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3종,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까지 개발이 된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여기 분홍색이죠. 이 분홍색의 경우는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외의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두색이죠. 이런 연두색 부분이 바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쪽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상향이 되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겠죠. 그러면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500%까지 받는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35층에서 40층까지 분명히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25층 요 정도 이렇게 용적률을 받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35층에서 40층 넘어가는 아파트들 굉장히 드뭅니다. 이쪽 지역들 그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광복 횡단선까지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까지 있고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홍제 역세권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가로 봤을 때 홍제 역세권 아파트 가격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호재라든가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 소규모 정비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노후도죠. 노후도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 홍제역 지금 바로 있죠. 이쪽 주변 노후도를 봤을 때 정말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파란색이 별로 없습니다. 노후도가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90% 이상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이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신축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점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신축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 정도가 노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통틀어서 개발이 됐을 때는 뭐 노후도가 조금 떨어지기 하겠지만 구역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신축 조건으로 맞췄을 때 정말 95%, 98%의 노후도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상업지였죠. 아까 이제 상업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 지역도 지금 여기 부분은 바로 상업 지역입니다. 우리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어디냐? 바로 이쪽 바운더리.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위쪽 지역이죠. 위쪽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도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 눈여겨보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콕 집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앞으로 집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홍제의 역세권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307개의 역세권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드렸죠. 홍제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라. 앞으로의 가능성 크게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